네, 박혜린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오늘은 두산중공업 신주 인수권 관련 이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오늘 포털 사이트에 두산중공업 40R 이런 검색어가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제가 발음을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40R이 맞는 발음인가요? 네, 40알 맞습니다.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를 뜻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 두산중공업이 유상 증자를 단행하기로 했잖아요.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40알이란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죠. 네, 40은 발행 회차를 뜻하고 R은 워런티의 약자입니다. 지난달 14일까지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라면 주당 0.38주의 두산중공업 40R을 배정받는 상황이고요. 이게 오늘부터 24일까지 5영업일간 거래됩니다. 일단 유상증자 관련 신주 인수권이 기존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이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설명을 들어도 좀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산중공업 주식은 그대로 거래가 되고 이 40R은 또 따로 거래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상 증자를 하게 되면 새 주식이 상장되니까 주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기존 주주들은 이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현재 가격보다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반대로 이 권리를 팔아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새 주식을 받거나 또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새 주식을 받겠다면 거래를 하지 않고 그냥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내달 3일에서 4일 청약 신청을 한 뒤 해당 금액을 납입하면 되고요. 새 주식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내달 24일 상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새 주식을 받지 않겠다. 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 권리를 다음 주 화요일까지 팔면 됩니다. 일단 주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신주 인수권의 상장 기간이 지나면 가치가 없어집니다. 네. 따라서 추가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갖길 원한다면 꼭 청약 신청을 하고 대금을 납입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매도해서 주식가치 희석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전받아야 합니다. 네, 두산중공업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필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지금 얼마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거래 첫날인 오늘은 4,600원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신주 인수권은 매매 시 가격 제한 폭이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중공업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15,000원 부근에서 거래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 신주 40R 이게 지금 비싼 건가요? 싼 건가요? 네, 싸다 비싸다 말하기 어려운데요. 이제 신주 인수권의 가치는 두산중공업 원래 주가와 이 신주 발행 가격의 차이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신주 예정 발행가액이 주당 9,640원입니다. 지금 두산중공업 주가가 15,000원이라고 보면 5,300원 정도 차이가 나죠. 네. 물론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이 차이도 줄겠지만 지금 상황만 놓고 계산을 해보면요. 5,300원 아래로만 사면 사실 이득인 셈입니다. 다만 당연히 더 낮은 가격에 사고 싶겠죠. 그래서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참고 자료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올해 6월 말 대한항공의 사례인데요. 대한항공 45알의 시초가는 3,785원이었는데 넷째 날까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거래 마지막 날 조금 오르긴 했지만 종가는 첫날 시초가의 2배도 미치지 못하는 1,725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앞서 대한항공의 사례로 보면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첫날에 팔고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쯤 사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제 향후 기업 가치에 따라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증서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만큼 새 주식에 대한 매력이 없다. 즉 향후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반대의 경우엔 향후 이 기업의 주가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는 거고요. 즉 향후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증서 가격이 변동될 것이기 때문에 며칠째 팔아라 사라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향후 주가가 오른다면 이제 기존 주식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새 주식도 받는 게 이득일 거고요. 실제로 대한항공의 사례를 보면 2015년과 2017년 올해까지 유상증자 이후 주가가
금방 반등했고요. 또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반면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기존 주식을 매도하고 신주 인수권을 매수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높은 지금 주식을 팔고 신주 인수권으로 이제 싼 값에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겁니다. 일단 5거래일 동안 거래가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전략에 따라서 또 차익을 얻을 수가 있겠다 싶은데요. 자, 지금 저희가 두산중공업 40R을 설명하면서 정작 두산중공업 얘기는 좀 빼뜨린 것 같아요. 네. 주식 흐름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 증권사들의 시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향후 전망 지금 어떻게 제시를 하고 있나요?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두산중공업을 다뤘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때 세계 최대 증시 관련 지수 산출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편입됐습니다. 지수 편입과 친환경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는 13일까지 꾸준히 올랐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유상 증자를 앞두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주인수권을 매매하려고 기존 주식을 팔거나 혹은 단기적인 주가 희석에 따른 우려로 주가가 조금은 빠진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 증권가에서는 친환경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두산중공업의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최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 대주주들이 두산중공업의 이 신성장 동력을 달아주기 위해서 두산 퓨어셀 지분 23%를 무상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맡은 두산 퓨어셀을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이 두산중공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보관입니다. 네, 일단 두산중공업 지금 MSCI 편입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유상증자를 앞두고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 정책 수혜까지 받아가면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실적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두산중공업의 올해 3분기 실적은 매출 3조 6,588억 원, 영업이익 1,717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게 구조조정과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단기 순손실은 807억 원을 기록했지만 수주가 늘면서 영업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중공업 40R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 5거래일 동안이라고 하니까요.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